54쪽 합시다. 이제 54쪽을 할게요. 보자. 볼게요. 인간의 행위에서 중요한 통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선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선이 어떤 기능을 한대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통제의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이게 니네가 약간 눈치가 빠르고 약간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유튜브 내가 올리는 거 한번 봐봐. 영어과 수업한 거랑 니네 하는 거랑 기본 맥락은 비슷한데요. 약간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시도 비슷하고 설명도 비슷한데 그때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한번 그런 거 한번 봐봐. 난 다 기억이 나지만 니는 모를 거니까 한번 나중에 심심하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면요. 지금 니네 몇 명이에요? 여기에 니네가 89명? 야, 니네 89명 맞냐? 89명? 한 명은 나하고 이거 1학년 9반 2번으로 들어간 거고 88명? 맞아? 누구 딴 사람 들어온 거 아니겠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 88명이 지금 내가 카메라를 한번 다 켜라고 하면 니네 제대로 켤 수 있을까? 다 정신 차리고 공부할까 안 할까? 하고 있을까? 딴짓하고 있을까? 자고 있을까? 야, 요새는 그래도 그 밥 먹는 애들 없는 것 같다. 적어도 소리는 안 난다. 적응이 돼서 그러나? 카메라가 없어요. 그 소리는 나. 마이크라도 키면 니네 똑바로 할까? 보통은 어때요? 난 지금 수업 시간이고 확실히 니네 생각해봐. 대면 수업할 때랑 이렇게 온라인 수업할 때랑 어떤 게 더 약간 널브러지냐? 이게 더 널브러지죠. 그쵸? 왜냐?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왜 널브러지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생각보다는 다른 학교나 아니면 언론이나 게시판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니네는 많이 하더라고.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어, 일본어 과제 내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되게 열심히 낸다고. 그리고 뭐 소모임이라든가 내가 니네한테 의무가 아닌 아까 내준 그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다 열심히 할 거야.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100%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88명 중에 우리 85명이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 85명들은 왜 열심히 할까? 아마 이유는 이래요. 학생이니까. 아마 이런 이유가 있겠죠? 학생이니까 아마 학생이라면 적어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통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선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도록 해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선이에요. 선생님, 그럼 3명은요? 3명은 그 선이 제대로 통제 기능을 하지 않는 거겠지. 그래서 이 통제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무언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 길을 가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면 누구 훔치면 안 된다, 누구한테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선입니다. 선. 이해되죠? 그 다음 볼게요. 선은 초자를 통해 원시적인 욕구를 억제. 그러면 뭘 통제하느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원시적인 욕구를 억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졸리긴 할 거예요. 4교시 됐고 집에 있으면 그리고 사실 니네 7교시 내내 온라인 수업하는 거 엄청 힘들 텐데 그거 호락호락 하지 않거든요. 아예 포기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예 포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잖아요. 눈 아프다고요? 허리도 쑤시고요? 운동을 하면 되지. 언제? 쉬는 시간보다 운동을 하면 되고요. 야, 지금 니네 운동하면서 수업을 들어. 내가 하는 거 그냥 귀로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칠판에 쓰는 것도 많지 않은데? 와, 운동해. 숨도 쉬고. 쉬는 시간 에이, 설마 지금 폰도 하면서 하겠지. 사실 우리도 이거 온라인으로 무언가 연수 들을 때 되게 힘들거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러한 원시적인 욕구를 억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선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초자. 여러분들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초자를 통해서 이게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도덕이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한다.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게 바로 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죄책감의 무게를 통해 주제를 압박, 무제한적인 쾌락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좀 다른데 아까는 원시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죄책감의 무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압박해요. 주체를 압박하고 무제한적인 쾌락 접근을 금지합니다. 무제한적 쾌락을 금지해요. 사람은 밖으로 나갔지만 내 손은 보이잖아요. 좀 다르죠? 압박 후에 금지해요. 이게 선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요거 한번 또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왜 똑바로 들어야 하느냐?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가면 그래도 입학해서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높여야 하니까,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5월이나 6월 달에 우리 1차 지필평가를 잘 봐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 1차 지필평가를 잘 봐야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통제입니다. 근데 이제 죄책감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고, 물론 다른 학교보다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니네가 만약 지금 여기서 엎어져서 잔다,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로 다른 걸 하고 있다, TV를 켜놓고 TV를 본다, 아니면 다른 노트북을 켜고 다른 거를 막 게임도 한다, 이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그렇잖아? 그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게임이나 카톡이나 하는 거를 금지하게끔 하는 게 바로 선입니다. 내가 니네 죄책감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니네 부모님께서 각자 어디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온몸 불살라가면서 벌어오시는 그 등록금을 우리 학교에 내서 니네가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노트북 켜놓고 이거는 그냥 틀어만 놓고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거나 켜놓고 어디 놀러 갔다 온다거나 이러면 기분 좋겠느냐? 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모든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요게 극심해질 거라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아예 못하게 된다고. 선생님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하는 애들도 있던데요? 그래,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이게 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설명이 쫙 될 거야. 이게 첫 단락입니다. 계속 볼게요. 이의 주체는 여러분들 각자예요. 선을 추구함으로써, 봐봐. 이거를 추구하게 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원시적인 욕구는 좀 줄이고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고, 요거는 넘어간다고 치지만 무제한적인 쾌락은 내가 알아서 안 하겠죠. 요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자신의 행복과 안녕의 상태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안해지게 되는 거고 행복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선은요, 말은 이렇게 통제의 기능이고 억제한다, 금지한다 돼 있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좋은 거야.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락강은 이러한 선을 플라톤적 견해 수준이 일어나는 승화작용과 연결시킨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요. 플라톤은 승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승화의 보수적 측면은요, 사회적으로 허용된 만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할 때도 하루 종일 깨있진 않고 약간 졸 수도 있고, 졸면 선생님들이 야 나가서 서 있어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눈 부릅뜨고 똑바로 수업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잖아. 지금도 그냥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딴짓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요게 지속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허용된 범위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지금 첫 단락에 있는 5번째 줄, 사회적으로 허용된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 선은 알아서 지킵니다. 대부분은 선을 지켜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살다가 유럽에 갔다. 근데 그 선을 모르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 사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밑에 만족의 허용은 승화의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가치 틀 속에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틀이나 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회적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면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간단히 말해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선의 기준은, 기준은 괜히 어렵게 보지 말고요. 기준은 기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삶의 기준은, 선의 기준은 다양한 의견들 타협 조율 속에 일종의 승화를 산출해내는 결과물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사회마다 같을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는 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사회에서 허용된 범위의 틀은 타협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단락 이야기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락항의 주장은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세요. 락항은 이렇게 타협된 사회적 차원의 선의 개념을 일종의 기만으로 가정한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보자, 어디를 지울까?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유튜브를 올리려고 수업을 찍다 보면 아쉬운 거는요, 칠판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니네에게 빨간 거 표시된 거는 한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는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우고 자꾸 수업을 해야 돼.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선을 락강은 뭐라 그랬죠? 일종의 기만으로 가정한대요. 기만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보통 기만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 쓰는 거예요? 기만. 나는 너를 기만했어. 넌 나를 기만하지 마. 보통은 부정적이죠. 그러면 지금 선을 기만이라고 보는 게 누구였죠? 락항이었잖아요. 그러면 락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한다면 나쁘게 보는 견해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파악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에 포함된 뉘앙스 가지고도 이해를 하면 되게 좋은데, 적어도 락항은 선을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왜?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뒤에 나오겠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은 거야. 어떤 식으로 안 좋게 보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선의 개념이 아무리 초월적인 근거를 갖고, 초월적인 근거는 어딘가에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런 말 쓰죠. 원래 그래요. 원래가 뭔데? 근거 얘기해봐. 말 잘 못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봐요. 왜 해야 되지? 그냥 원래 그런 거죠.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초월적인 근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로 인해 보편성의 위상을 갖는다고 해도 이 선이 누구에게나 보통은 적용되잖아요. 길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 선, 맞죠? 근데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니까 이거를 보편적인 위상을 갖는다. 누구나 선은 보통은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런 거라기보다는 당연히 지켜야 할 거. 그런 게 보통은 초월적인 근거라고 보면 돼요. 보편적인 위상을 갖기는 하지만 어쨌든 니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상대적인 속성을 완전히 은폐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또 사람 하나 그립시다. 지난번에도 그렸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근데 나만의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지. 분명히 니네가 다 로봇이 아니잖아요. 다 니네가 안드로이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 내가 니네한테 AI를 다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쌍둥이도 생각이 되게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은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선은 타협에 의한 거니까 누구나 다 그래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커지다 보니까 나만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락강은 뭐런 얘기예요? 선은 나만의 생각을 가리고 있는 거다. 근데 아직 기만 얘기는 안 했다고. 그 다음 계속 봐봐요.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요 세속적인 선의 추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까 내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선의 기능을 잔뜩 썼는데 이 선의 기능들이 다 뭐냐? 락강은 요거를 세속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다 세속적인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남을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닌데 좀 더 봐봐. 좀 더 보면 이해될 거예요.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환자의 욕망이 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방어하려는 것은 진정한 욕망을 향한 접근 그 자체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또 그림 그려 설명을 해줄게요. 어렵지 않아. 무섭지 않고요. 이게 방어막이라고 칠게요. 되게 두껍게 테두리를 쳤다고. 엄청 두껍게 테두리를 방어막을 쳤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막는 게 바로 뭐냐? 선이에요. 선들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절대 못 들어가게 잔뜩 틀어막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선은 원시적인 욕구를 억제한다. 그럼 왠지 이 안에 원시적인 욕구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지한 게 뭐였죠? 무제한적인 쾌락. 무제한적 쾌락도 금지하는 것 같으니까 이 두 개가 이 안에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다시 볼게요. 욕망이 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방어하려는 것은 진정한 욕망을 접근 그 자체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씁시다. 요 안에 있는 거는 뭐냐? 진정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원시적인 욕구, 무제한적인 쾌락 말 되죠? 그러니까 선의 역할은 뭐냐? 여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야 하는데 선이 있잖아? 그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 졸려, 먹고 싶어, 배고파 막 하다가 선에 부딪혀서 절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 대부분은 잘 살거든요. 대부분은 잘 삽니다. 대부분은 이 상태에서 잘 살아요. 왜냐? 요쪽으로 가는 거, 요쪽으로 가는 게 사회에서 통용되는 허용된 선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되게 졸려. 수업 시간이야. 자야겠다. 근데 그거를 아니야. 학생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보낸다고.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엔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가끔 보면 여러분들 이제 가끔가다 병원도 보잖아. 정신의학과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힘든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왜 힘드냐를 이제 락강이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환자가 정신분석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이며 행복이라면, 만약에 내가 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 갔어. 거기 있는 그 의사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행복이에요. 정신분석가는 오히려 욕망하지 않음을 욕망의 형을 주장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진정 원하는 건 행복인데 내 얘기에 따르면 혹은 락강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여기에 도달해서 얻은 행복이 아니라 선에 의해서 뒤틀린 행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나온 대로 그러니까 욕망하지 않음을 욕망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타협에 의한 것을 바라지 않아야만이 진정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일단 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쉽게 갈게요. 뒤에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엔 진정한 욕망이 있을 거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라강이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적어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은 해야죠. 한번 확인을 하고 내 욕망이 이런 거구나. 내가 판단할 때 이 욕망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욕망을 맞닥뜨리고 내가 볼 때 이 욕망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오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이 진정한 욕망에 맞닥뜨려야 한다고. 맞닥뜨린 다음에서야 내가 필요한 게 뭐고 내 문제가 뭐고 내가 뭔지 파악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게 접근조차를 막고 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지금 내가 되게 힘들어, 우울증이야. 근데 병원 갔더니 잠깐 약을 주고 이거 먹으면 해결될 거예요 하면 그거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를 내버려 두고 진정한 욕망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만 치료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미봉책이기도 하고 내가 우울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약 먹고 해결이 됐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적지 않은 수는 다시 우울해진다고. 그러니까 미봉책일 뿐더러 계속 그 치료에 집착하거나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치료가 아닌 거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잘 봐봐. 진정한 욕망을 향한 그 접근 그 자체이다. 환자가 정신분석가에게 요구하는 게 선이고 행복이라면 정신분석가는요. 오히려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거에 욕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욕망한다고 이야기한다. 말이 좀 꼬이는데 요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니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행복을 추구하려면 일단 여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정신분석가는 환자가 그 다음에 표시해두면 니네 이해할 때 좀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묶어. 쾌락, 현실, 의 원칙의 방어와 이에 뒤얽힌 효과들로 형성된 세계까지를 묶어보세요. 형성된 세계. 이렇게를 묶어요. 이게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다시. 쾌락, 현실의 원칙의 방어와 이에 뒤얽힌 효과들로 형성된 세계 너머에 진입하기를 욕망해야 한다. 계속 얘기했는데 쾌락과 현실 원칙, 방어, 그 다음에 이에 뒤얽힌 효과들로 형성된 세계. 이 세계가 어디냐면요. 이 세계예요. 다야. 전부 다예요. 요게 요 전부야. 뭐 빼고요? 진정한 욕망을 뺀 나머지 모든 세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마음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넘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요거를 맞닥뜨려라 라고 하는 게 락강의 핵심입니다. 볼게요. 환자의 자아가 선을 넘어서는 영토로 규정하는 장소. 맞죠? 선을 넘어갔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악으로 규정되는. 기존에는 이걸 악이라고 봤다고. 왜냐? 선과 악이야. 그러니까 선은 여기에 못 들어가게 막아요.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 내가 볼 때 이건 악이니까. 그럼에도 이곳에 환자가 도달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요. 이곳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갑니다. 그럼 니네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왜 얘하고 대면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계속 락강은 여기에 대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지 왜 대면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언급 안 했잖아. 보세요. 그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동일한 관점에서 락강은 심리 증상들을 분류, 처방을 내라 영혼의 알라에 상품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의학을 비난한다. 그러니까 정신의학가들, 정신의학과 있는 의사들은 안 좋다라고 락강은 얘기합니다. 왜 안 좋아요? 단순하게 돈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짜로 여기에 대면해서 그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접근 못하게 하니까 의사들을 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환자는 자신의 무의식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당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아직 안 나왔지? 무의식의 진리로부터 영원히 소외당할 것이다. 이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왜 대면을 해야 되느냐면 요거 있죠? 이게
진리니까. 어떤 진리인지는 몰라요. 어떤 진리인지는 모르고 어떤 진리인지 설명은 안 했지만 락강이 얘기할 땐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이 진리에 도달하는 걸 막고 있죠. 그러고 어떻게 활용해요? 자신들의 돈벌이로 활용할 뿐이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에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결국 무의식의 영혼이 소외당할 거고요.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마취이다. 맞죠? 잠깐 잊게만 만드는 거니까 마취가 맞아요. 다른 정신의약품들이 그러하듯 환자를 철저히 치료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약 먹기 시작하면 그 끊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안 끊으면 또 내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락강은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보느냐? 일단 대면해라. 왜 대면하느냐? 진리니까. 이거를 대면하고 진리를 맞닥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락강 생각이야. 그런 의미에서 락강 학파의 정신 분석은 산 너머에 가공할 만한 미지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 산 너머의 미지의 가공할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여기에 와. 일단 여기에 도달합시다. 일단 여기에 도달해서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곳은 망각으로부터 은폐된 장소로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고 명명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 공간을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락강이나 프로이트나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락강은 여기에 도달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체의 욕망이 기만적 운동 속에서 이것을 비켜가거나 때로는 이곳 충돌 사건을 출현하는 모든 환상 횡단하는 것이 정신분포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막 세상을 살다가 대부분은 여기 가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살다가 우리가 막 살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놓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락강학파는 목표가 뭐예요? 만약에 여기 충돌했을 때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노란색 욕망을 저리 가 라고 하면서 그럼 얘가 물어보겠죠. 왜 저리 가야 돼? 라고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럼 선이 그게 맞아 라고 얘를 설득하는 거. 근데 그 설득으로부터 차단하는 게 락강 정신학파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 통과하게 하자야. 여기를 열도록 합시다. 들어가서 일단 이거를 대면을 하겠지. 근데 아직은 책에는 이게 원이 발췌된 거라서 없는데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를 대면했을 때 이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그 얘기가 안 나왔죠. 그 얘기가 어디 나와야 돼요? 이젠 뒤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추론을 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자, 문제